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어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새벽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약 2.2%의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일부 상승하는 구간은 항상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락장을 봤을 때 어제 나왔던 반등은 비교적 강한 반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내일도 국내 증시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대표주죠, 애플하고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5%의 상승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약 3.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고점 대비 약 18% 정도의 하락이 나온 상태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가장 심했을 때가 거의 35%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 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반등이 조금 크게 나왔다고 모든 상황들을 예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쁘지 않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죠. 19만 1,5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지금 17만원까지 약 10% 조금 넘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가 고점이고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빠진 것 뿐이지 다시 시장이 반등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종목이 지금 동일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나쁘면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대북 이슈도 잠잠해지고 또 추석 시즌이죠. 5일간의 휴장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빅텍이거든요. 그리고 분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점이죠. 이때가 오후 2시였을 거예요, 금요일날.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당시에 최대 24%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5%가 나왔죠. 그렇다는 말은 고점 대비 약 50% 하락이 나왔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금요일날 북측에서 대북 이슈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속보로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테마주라고 하죠. 어떻게 본다면 빅텍도 테마주로 포함이 되거든요. 항상 대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북 이슈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북측에서 폭파하면서 다시 남북관계가 좋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가 되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 흐름만 보더라도 항상 남북 간에 좋지 못한 상황이 나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런 종목들은 데이 트레이닝, 단기 투자에 적합한 분들에게 한 번씩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평생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가져봐야 될 생각, 그리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박스권이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남의 돈으로 투자하기, 즉 대출이라든지 신용미수.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절대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물론 빨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 매매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돈 100만 원과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같은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본보다는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손실이 났을 때가 더욱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은 절대로 매수하지 말자. 자, 지금 빅텍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슈팅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상승,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빅텍을 보시면 이런 구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평생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까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기둥에 달라붙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조금 과거로 돌려서 저는 기본적으로 21선하고 61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다 차선이 있죠. 그리고 그 차선에서 가끔씩 벗어나기도 하지만 다시 내가 운전하는 차선으로 빠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여기 21선하고 61선 이 두 가지 선이 운전할 때 차선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상적인 차선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죠. 이 경우에는 다시 주가도 정상적인 차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해야 되는 이런 차선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크게 벗어난 상태라면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나쁜 경험이라도 도움 안 되는 경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에 대해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손실을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에서는 그 실수를 줄여나가기만 하더라도 더욱 과거보다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하락장을 그냥 내 수익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장은 늘 존재하거든요. 지금 2018년 4월부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인데 지금 최근의 하락폭을 보시면 과거와 비교해서 별로 큰 수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주식시장이 전체 주식시장 역사를 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늘 하락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에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도 조금은 실수를 줄여나가면 더욱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식을 조금 잘하는 것 같다,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난 과거와 같은 시장은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진짜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어떻게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내 손실을 줄이고 버텨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연구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을 안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상승장에서도 계좌 수익률을 잘 보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10번, 20번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지 않는 이유가 눈에 보이던 이 수익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10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잡힌 뒤부터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웬만해서는 수익률을 안 보거든요. 대신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의 호가 정도는 보죠. 그래서 특히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과 얼마나 내가 손실 중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하락장도 있었고 상승장도 있고 가파른 하락장도 있고
가파른 상승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버슈팅 나온 종목을 매수하지 않던가, 재무제표가 부실한 종목들, 만년 적자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 물론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면 예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아니라면 항상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수익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런 집단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그 이상도 충분히 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주식은 기업의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낼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혹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한다면 경제학 교수들이죠. 이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장에서 심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과 산업에 대한 공부, 이 부분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단 이틀만 개장을 하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와서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멘탈 잘 부여잡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